오전 8시 일찍 일어나 책상에 앉은 청사진 트레이더. 곰곰이 뉴스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스캘핑 트레이더 분들은 사실 지금도 그냥 되게 여유 있게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종가 매매나 어떤 이런 이슈를 봐야 되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사를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 아침에 나온 뉴스에 따라서 또 오전 시장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뉴스들이 또 제가 체크를 해야 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뉴스를 보는 이유가 8시 반에 정규장 말고 장전 시간에라고 해가지고 주문을 넣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별로 주문 들어간 시간이 다르긴 한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8시 29분 57초. 그래서 장전의 뉴스를 확인해보고 만약에 어떤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가 있다면 그 장전 시간을 이용해서 또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악재가 있다면 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장전 시간의 종가 거래. 오전 8시 30분부터 40분까지 약 10분간 아주 짧게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트레이더들은 이 시간대를 활용해 종목을 사거나 악재가 터진 종목을 미리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 엔비디아를 필두로, 왜냐면 최근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가이던스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조금 조정을 하고, 얘 때문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AMD 같은 게 좀 빠졌어요. 한 4%, 5%까지. 그러면 장전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게 이제 아마 장전 시간에 매도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에를 이제 이런 기사나 아니면 시장을 보고 이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식으로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려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전 시간의 매매는 일종의 탈출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 간밤에 악재가 터지거나 해당 종목이 좋지 않은 흐름이 예상될 때 장전 시간에 거래에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본장이 시작되면 더 큰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전일 종가 기준으로 장전 시간 외 거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7시 반에서 8시 이때 뉴스를 좀 많이 봐요. 그리고 8시부터 8시 20분까지도 뉴스를 계속 체크를 하고요. 근데 좀 여유롭게 체크를 하고. 그럼 장전 시간에까지도 생각을 해서 네. 기사를 서치를 하시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그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난지에 따라 우리나라 종목도. 네, 분명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막 많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규장에 대비해서. 근데 어쨌든 예를 들면 이 시간에 거래라는 게, 그러니까 장전 시간에랑 장후 시간에 거래라는 게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시간에에서 한 0.75% 빠져 있어요. 근데 장전 시간으로 매도를 해서 그게 체결이 된다면 뭐 어제 종가 가격으로 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14,630원이 어제 종가인데 지금 단일가에서는 14,520원이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 8시 반에 거래를 하는 건 14,630원에 거래가 되는 거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전일 종가 기준. 네네네네. 장전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주문 종류에 이거를 많이들 안 쓰시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장전 시간에, 네. 장후 시간에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는 이걸 고르면 되고, 이제 장 마감하고는 이걸 고르면 되고, 이거는 장후 시간에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장전 시간에 거래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활용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많이 없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장전 시간에서도 베팅을 하셔서 수익을 내신 경우도 많으세요? 그럼요. 근데 이제 거래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정말 간혹 가다가 잡히는 정도? 근데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매도를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종목에 대한 악재가 나왔다면 그냥 매도를, 장전 시간에 매도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장후 시간에서 사는 게 아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종목을 사가지고 오버나잇을 해왔는데 뭐 미장이 많이 빠졌다든지 그러면은
제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장전 시간에 매도를 하는 거죠. 장호 시간 외와 시간의 단일가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장호 시간 외는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 당일 종가로 거래가 되고 시간의 단일가는 4시부터 6시까지 별도의 시세로 거래가 됩니다. 아마 이게 좀 익숙치 않은 그 주문이어가지고 이제 좀 설명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리스크를 장 시작하고 나서 맞을 필요 없이 그 전에 미리 잘라내 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대신 체결량이 좀 적어요. 정규장 대비해서.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면서 오버나잇을 하는 편이죠. 그럼 만약에 물량을 너무 많이 갖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장전 시간 내에서 탈출하기가 쉽진 않겠네요. 탈출하기도 쉽지 않고 물량이 많으면 그냥 장전 시간에를 매도를 안 해요. 왜냐면 그 이것도 결국엔 심리거든요. 그 매도세가 얼마나 강하냐 약간 그런 건데 이제 제가 물량이 많은데 그 물량을 다 이렇게 내놔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거 팔 놈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내가 매도를 부르는 경우가 그렇죠. 생길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럼 물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네네. 장전 시간에 거래 때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내놓으면 매수 주체들과 보유 주체들 입장에서는 불안 심리가 작용해 오히려 매도를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주식은 심리전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전 시간에는 한번 딱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막 시간의 단일가에서 한 1, 2% 빠져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밤사이에 호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시간의 매수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의 매수 우세가 돼요. 그래가지고 시가가 뭐 보합보다 더 높게 출발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뉴스를 한번 훑어봤는데 마땅한 뉴스가 딱히 없어요. 오늘은 뭐 좋지 않은 뉴스밖에 없고. 그럼 오늘은 좀 노려볼 만한 기사는 없다. 네네. 뭐 그리고 제가 오버나잇 해온 종목에 대해서도 악재가 마땅히 발생하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장전 시간의 주문은 패스하지 않을까. 네. 일단은 들고 간다. 네네. 그럼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그럼 이제 오전에 준비를 하시면서 그럼 어디서 이렇게 기사를 보통 많이 검색을 하시는 거죠? 일단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여기 보면 어쨌든 이것도 시황이거든요. 0700에서 연동되는 화면인데 제가 보고 싶은 뉴스만 따로 필터링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키움증권 세팅을 해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너무 뉴스가 많으니까 제가 이걸로 한번 거르는 거예요.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거르시는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뉴스가 나오는데 한 번씩 놓칠 때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화면을 좀 제가 편하게 구성하려다 보니까 영웅문 HTS 신호관리자 기능을 이용해 중요한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만 추려낸다고 합니다. 이게 그나마 낫겠더라고요. 혹시 거르는 기준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키워드가 어쨌든 그 제가 원하는 키워드가 뉴스 안에 들어있다면 이제 여기에 뜨도록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핫했으니까 엔비디아라는 키워드가 뉴스에 들어간다면 여기에 띄워줘라고 하는 설정이 있고 뭐 단독 기사도 여기 띄워줘 하면 띄워주고 키움증권에서 다 설정이 가능해요. 그거는 나중에 장 마감하고 그 제가 신호관리자로 뉴스를 한번 걸러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필터링을 한번 하는 거죠. 여기 정확히는 HTS 우측 하단에 보면 신호 대기 이 창이 있어요. 여기서 설정을 누르면 신호 관리자 설정이 있습니다. 신호 관리자 설정이 있고 여기 필터링을 하면 단어 포함 신호 보여주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아까 말했던 핫한 단어들을 등록을 해둔 거죠. 제가 지금 엔비디아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이걸 등록을 하면 이제 등록이 된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GPT, 챗 이런 거 제가 해놨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대통령, 그다음에 그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윤. 그러니까요. 한자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기사는 그렇게 나오니까요.
네, 이런 거 다 등록해둡니다. 그리고 야당의 대표도 어쨌든 입김이 세니까 그런 쪽으로 다 등록을 해두고 이런 식으로 필터링 설정을 해두면, 그리고 이런 거는 키움증권 공식 그 채널에도 잘 해놨더라고요, 설명을. 그 포모님 아, 포모님. 네. 포모님 콘텐츠 보시나요? 그 쇼츠로 그냥 짧게 설정하기 쉽게 다 해놨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걸 안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유용해요. 사실 이런 기능 하나만 잘 써도 수익의 가능성을 조금씩 더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쨌든 계속 이런 키워드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편이에요. 뭐 이번 연초만 하더라도 AI가 핫했다가 AI에서 뭐 반도체로 넘어왔다가 뭐 로봇으로 넘어왔다가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이슈가 되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키워드를 다 등록해두고 있어요. 재건. 그쵸.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대통령 발언이나 정부 발언은 입김이 확실히 세니까. 대통령의 이름이나 그렇죠. 한자, 그렇죠. 뭐 이런 맞아요. 이제 정부 네. 정책, 네, 맞아요. 이런 키워드들을 이렇게 필터링을 해놓으시겠네요. 맞아요. 필요 없는 기사들 때문에 진짜 필요한 기사를 못 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1분 1초가 아쉬운 주식시장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사는 게 필수입니다. 그럼 지금 좀 화면 구성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화면 구성은 어떤 걸까요? 일단 이게 정규장 화면이거든요. 정규장이라 그러면 이제 9시 네, 개장하고 네. 나서 보시는 네. 전반적인 화면이시고. 네, 다 중요한데 근데 저는 관심 종목을 좀 많이 봐요. 여기 보면 뭐 2차전지 지금은 좀 조정 중이지만 어쨌든 2월, 3월 주도했던 테마였고, 이제 여기 보면 세분화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양극재, 음극재부터 해가지고 뭐 전고체, 전고체, 2차전지라도 그 약간의 디테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다 이런 걸 정리를 해두고. 기사가 나왔을 때 종목을 찾으면 늦기 때문에 중요한 상승 키워드와 연관된 종목들을 상세하게 미리미리 정리해 두셨다고 합니다. 하라이트라고 해서 그렇죠. 관련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직 여기도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제가 신규 테마라는 폴더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한 번만 딱 부각받았기 때문에 또 이러다가도 소외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테마를 확정지어서 벌써부터 네, 맞아요. 잡을 필요는 없고 이 테마가 확실해지고 네, 명확해질 때 맞아요. 이걸 명확하게 리스트업을 하신다는 네네. 얘기시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리스트업 해둔 거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AI, 뭐 그 다음에 반도체, 네옴시티, 로봇,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종전, 가상화폐,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계속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테마들은 폴더를 만들어 두고 관심 종목을 정리를 해두는데, 뭐 약간 어쨌든 반짝했다가 죽는 테마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가 또 소외받는 것 같으면 그냥 금방금방 또 삭제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런 따로 신규 테마라는 폴더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 테마 내에서도 종목이 또 새롭게 또 나타나서 그럼요. 라이징 스타가 나타나서 네. 편입이 될 때도 있고 또 제외가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계속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로봇이 좀 뭐 안 움직이긴 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휴림 로봇 이런 게 되게 끼가 좋고 이랬었거든요. 작년 22년도 맞아요. 중반까지만 해도 휴림 로봇이 대장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연도 들어와서는 되게 부각을 못 받았고 이러니까 이제 후발주로 갈수록 밑으로 내린 거죠. 안 보니까. 그리고 대장주를 자꾸 위로 올리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순서를 갖다가 이렇게 땡겨 올려서 이제 네. 누가 대장인지 맞아요. 또 순서로 정해 놓으시는 거고. 맞아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좀 핫했던 종목들. 그래서 주기적으로 순서도 바꿔주고 종목도 뭐 해주고 종목도 업데이트 해주고 하도 하다 보니까 이 단축키가 손에 다 익어서. 네, 제가 지금 방금 신기했던 게 네. 지금 화면 전환을 하실 때 단축키로 하세요. 이게 노트북으로 거래할 때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화면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바꿔가면서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한 이렇게 화면 구성이 몇 개 정도 있으세요? 제가 정규장이 어쨌든 1번 화면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시간에 다니까 화면, 그리고 3번이 어쨌든 보조적으로 제가 참고하는 뭐 수치 같은 것들이고,
네, 제가 보는 화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또 노트북으로 거래가 가능한 거고 그렇죠. 네. 오히려 스캘핑이나 이런 것들은 노트북으로 하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화면이 좀 커야 되고 체결도 봐야 되고 네. 순간 체결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지금 저렇게 관심 종목군은 이렇게 3칸 정도 네, 이거는 실시간 조회. 실시간 조예요? 지금 어떤 종목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서치를 하고 있는가? 네, 어쨌든 단기 매매를 하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는지 그거를 여기 보면 30초 간격도 있고 1분 간격도 있고 이제 업데이트하는 주기인데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30초 간격으로 해가지고 조회되면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유라테크를 많이 봐주고 있으니까 1등이잖아요. 네. 또 갖고 계시잖아요. 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재료를 찾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신기한 게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네. 더 관심을 가진다. 그러고 유라테크를 왜 지금 보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다 장전 시간에 있잖아요. 이거 주문을 넣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일 종가 기준으로 그죠. 그러면 만약에 단일가 가격으로만 해도 플러스 10%니까 물론 파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시간의 단일가에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전일 종가에 누가 굳이 내가 지금 이걸 왜 내나. 근데 간혹 가다가 나와요, 물량이. 그럼 거의 그냥 뭐라 그래야죠? 그냥 깜짝 매물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 이제 그러면 횡재다 이거죠. 뭐 주문 넣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문을 한번 넣어본 거죠. 분명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가는데 장전 시간에서 이걸 내놓는다? 아마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유라테크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어제 움직였던 테마주들 중에 전기차 충전이랑 전기차 무선 충전 이렇게 다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이게 시간의 필드예요. 그 관심 종목 필드라서 가격이 시간의 가격이 보이는 건데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갖고 유라테크도 상한가를 갖고 그거 외에도 다 뭐 적게는 3%에서 많게는 7%까지 다 테마군이 다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얘네 중에 장전에 물량이 나오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장전에 잡은 사람들은 못해도 이만큼은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장전 시간의 거래도 굉장한 기회에 그럼요. 예. 물론 매물은 많이 안 주지만 그렇죠. 이제 그래도 사진다면 정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요행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것도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저는 이제 장전 시간을 매수의 용도로 쓴다기보다는 매도의 용도로 써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페타시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 생각엔 이 지금 단일가에 0.75% 빠졌었는데 시가가 더 빠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미국 반도체가 꽤 빠졌으니까 영향이 있을 건데 이거를 장전 시간에 팔면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용으로 더 중요하다. 네, 네. 시간의 거래는. 장전 시간에 가지고 수익을 내려는 생각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내 종목이 오늘 떨어질 것 같고 이거 분명히 뭔가 악재가 터졌다. 그러면 일단 장전 시간에서라도 빨리 팔자. 네, 그죠. 종가 매매 트레이더에게 장전 시간의 거래는 마지노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 화면도 네. 요거는 어떤 이 화면 자체의 이름이 뭐죠? 이것도 관심 종목이에요. 근데 관심 종목인데 여기 필드에 보면 시간의 단일가라고 해가지고 시간의 단일가 용으로 바꿔줘요. 키움증권 HTS가. 그러니까 정규장에는 여기 보면 기본이고요. 관심 종목이 시간으로 가면은 시간의 단일가 관심 종목이 있어요. 뭔 차이냐면 정규장에서는 정규장이 등락을 보여주는 거고 관심 종목에서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시간의 단일가 등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를 하고 있는데 정규장 등락을 보고 있으면 얘가 단일가에 얼마나 올랐는지 체크하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필드 설정을 따로 그렇죠. 해서. 그렇죠. 저 키움증권 직원인데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부끄럽습니다, 사실. 예.
관심 종목 창에 있는 필드 설정값 변경을 통해 관심 종목들의 시간의 단일가 시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을 계속 써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화면을 보면 기술적 분석은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기술적 분석을 하죠. 안 할 수가 없어요. 매매를 하면서. 그죠?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왼쪽 보면 차트가 이렇게 켜져 있는데 네. 어떤 좀 중요한 부분들을 보시나요? 일단 저는 분봉하고 일봉을 같이 띄워두고 같이 봐요. 일봉을 항상 같이 봐요. 분봉은 1분봉 보시나요? 그렇죠. 1분봉 말고는 안 봐요. 뭐 다른 분들은 천천히 매매하신다고 3분봉도 보시고 5분봉도 보시고 그러는데 뭐 그냥 1분봉 보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단기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그 1봉 보실 때는 네, 일봉은 어쨌든 지금 좀 작게 보이는데 화면이 작아서 그 매매를 할 때 좀 이제 일봉이 생긴 모양을 본다라고 하죠. 이수페타 같은 거는 계속 신고가니까 앞전에 매물대가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앞전에 저항대를 본다는 네, 말이랑 그죠, 같은 그죠, 건가요? 그죠. 왜냐하면 종가 베팅을 할 때 앞전에 매물대가 있냐 없냐가 엄청 커요. 물론 재료가 붙으면은 그 매물대를 다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매물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종가 베팅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올라가는 탄력 자체가. 그래서 일단 매물대랑 거래량 그 정도 보는 거고. 거래 대금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봉에는 거래량을 안 띄워두고 거래 대금을 띄워놨어요. 일봉에는. 왜 거래 대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뭐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하고 어쨌든 똑같아요. 똑같은데 네, 거의 똑같죠. 그냥 주단가에 곱한 거니까 거래량에. 근데 어쨌든 이 종목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고 이 종목의 시가총액 대비해 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그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곱하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또 키움증권에서 거래대금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거래된 양보다는 금액을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거래대금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정신없이 듣다 보니 장전 시간에 거래가 벌써 시작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29분 50초인데 제가 이렇게 할게요. 현금 매수를 저렇게 계속 누른다는 거는 바로 사기 위해서 온 거죠? 네네네. 좀 주문이 들어갔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갔네. 일단 지금 30분에 딱 누르셨어요. 네. 증권사 설명에 30분에 주문이 들어간다라고 돼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29분 57초에 들어가요. 57초에. 그러니까 주문은 57초에 들어가고 접수가 30분에 딱 되는 거예요. 그럼 3초 차이로도 매물을 갖고 가냐 안 갖고 가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약간 이런 거는 그냥 엑스트라니까 뭐 막 야 쟤는 뭐라더라? 뭐 쟤는 뭐 저런 약간 요행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거는 그냥 정말 그 제가 하는 매매 중에 그냥 루틴일 뿐이고 제가 뭐 아까 주문을 넣었어도 실수로 주문이 많이 들어가는데 물량도 나오지도 않잖아요. 여기 보면 체결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가는데 누가 파냐 뭐. 예, 그죠. 예,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57조 나왔죠. 이거 뭘까요? 저 57주는? 그냥 한번 던지고 체크해보는 거죠. 자기가 1등인지 아닌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걸 뭐 더 살려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짝 던져보는 거네. 걸어놓은 게 있나 뭐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장전 시간에를 주문을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PD님이 주문을 네. 넣었어요. 근데 내가 1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 이 사람은 뭐 좀 많을 거예요. 물량이.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1등이면은 뭐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체크하는 그런 용도죠. 아, 내가 더 사기 위해서. 신기하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페타 같은 경우에 누적 거래량 1300주 거래됐네요. 네, 1300주 거래가 됐고 보면 매도세가 지금 20만 개잖아요. 20만 개면 대충만 계산해도 한 30억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 암산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예, 장전 시간에서 30억 정도 나왔다라는 거는 매도세가 엄청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170만 주니까 166억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사겠다고? 네.
근데 뭐 이게 전부 다 자기가 사고 싶다 이런 매수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저처럼 줄 한번 서보자라는 심리도 있으니까 그냥. 어쨌든 수요는 많은 거죠, 확실히. 지금 이 창 같은 경우는 어떤 창이죠? 아, 이거요. 네. 이 제가 쓰는 주문 화면인데 타이틀바에 주식 종합 2000번. 제가 이걸 왜 쓰냐면 뭐 다른 원래는 이 4989를 쓰고 하는데 이게 4989는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주문 화면도 하나고. 근데 2000번은 매수랑 매도가 한 화면에 같이 있고 그리고 여기 뉴스가 작게나마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보를 주는. 네네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순위 분석해가지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순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떤 스캘핑이나 이런 매매가 아니시다 보니까 네, 맞아요. 데이터를 많이 주는 주문창이 맞아요. 청사진님께는 좋은 창인 거예요. 저한테는 좋죠. 그 만약에 스캘핑을 하면서 빠른 템포의 매매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거 쓰시잖아요. 그 호가 주문. 파리파리. 네, 파리파리. 근데 저는 그거 쓸 줄 몰라가지고. 그렇죠. 네, 쓸 줄은 몰라가지고. 지금 8시 40분. 39분. 39분. 이제 예상 체결. 예상 체결가가 40분부터 보이니까. 또 이때 좀 기대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40분부터 50분까지는 호가를 잘 안 봐요. 왜요? 전 오히려 보는데 너무 기대돼서. 아, 진짜. 그게 허수가 심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오히려 페이크라고. 생각이 막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10분 동안. 허상이다. 네, 그냥 신기루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진짜 장단컨대 유라테크 이거 상에 박혀 있을걸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시작하면 또 상은 아니고. 한번 볼까요? 갑자기요? 15초 뒤에. 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거 아니면 디스플레이 책 이것도 상이었으니까 이거 허수로 정규시장 상한가에 누가 주문 넣을 거예요. 상에 주문 넣잖아요. 근데 이러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 지금 얼마나 사셨죠, 양이? 아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어저께 유라테크 타점을 어제 종가에는 많이 살 수가 없는 종목이었어요. 여기서 저가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이게 아마 한 3, 4% 수익이 나서 여기서 수익 실현을 여기서 샀던 물량이 절반만 하고 다시 여기서 샀어요. 분할 매수를 네, 하시네요. 네. 보통 몇 번씩 나눠서 하세요? 그게 종목마다 다르고 뭐 시간대마다 다르고 한데 제가 주문을 많이 넣으니까 저는 호가에다가 깔아두거든요. 주문을. 호가에 미리 이렇게 네네. 깔아두세요. 깔아두는데 제가 주문을 이렇게 깔아두니까 뭐 한 2천만 원씩 이렇게 깔아놨는데도 그거를 매수세라고 생각하고 안 오더라고요. 저한테 주문이. 이게 종목이 너무 가벼웠어가지고 네. 움직이는 것도 너무 소위 말해서 잡주처럼 움직인다고 해야 되죠. 잡주처럼 움직여가지고 사기도 쉽지가 않았고 팔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은 많이 사버리면 지금은 잘 돼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손절을 정말 크게 해야 돼요. 팔 곳이 없어요. 팔리지가 않으니까. 네, 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쨌든 동시호가의 비중을 좀 줄였죠. 네, 아쉽더라고요. 동시호가의 비중을 줄이고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여기 보면 시간대 별로 나오거든요. 네, 10분 단위로. 네네. 지금은 VI가 걸려서 4시 12분에 6% 체결이 됐다가 제가 여기서 비중을 또 줄였어요. 그러니까 수익 6%나 주는데 심지어 저 지금 여기 수익률 보면 16%잖아요. 종가 베팅을 해서 이때 기준으로 12% 정도 수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분할 매도해서. 다른 종목들을 막 보진 않으세요? 지금 이 두 종목 외에? 뭐 지금은 딱히 부각될 만한 이슈가 없어가지고 이거 이슈가 있으면 보는데 그렇죠. 뭐죠? 없으면은 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한다. 그게 또 단기 트레이딩 장점이니까 좀 부각 받을 때 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또 소외 받을 때는 그냥 안 보다가. 근데 이제 물론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계좌에 주식 있는 게 싫더라고요.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위험 자산이란 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고 있으면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제가 종목 그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를 막 짜가지고 계속 그러기는 싫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좌가 비어 있어도 저는 현금이라는 종목을 들고 있는 거예요. 손실 안 난 게 어디예요? 안 본다고 했던 이유. 한미반도체 같은 거 장전 시간에 매도해요. 네. 매도세가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 누가 이렇게 4만 주를 허수로 넣어가지고 빨간불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단일가도 조금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시가보다 높게 시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 기준만 보면요. 장 시작하고 미로 뭐 상승할 수는 있는데 시가 기준으로 막 수요를 부를 만한 뭐 그 재료라고 해야 되나? 네, 재료나 뭐 시황적으로 그런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보는 게 의미가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막 그러니까 욕심이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원래도 욕심이 없는 성격이긴 한데 막 제가 스트레스를 더 받아가면서 막 무리하게 막 이렇게 늘리고 싶진 않거든요. 그냥 지금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제가 정말 열정이나 애정을 가지고 주식을 딱 임할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제가 막 굳이 일부러 사이즈를 늘리고 입금을 해가면서 주식을 하진 않거든요. 계좌를 어제도 한번 오픈을 했지만 입금 내역이 없어요. 저는 출금량. 네, 출금만 하고 지금 딱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받기는 한데 그냥 재밌더라고요. 뉴스 읽고 뉴스에 따라서 아니면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고 주식을 할 때 어쨌든 약간 좀 받아들이는 태도가 좀 열려 있어야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주가 소위 말하는 테마주의 꽃이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거를 못 받아들였어요. 이게 주식이랑 너랑 왜 상관이야? 약간 이랬었는데 아마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주, 테마주 매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정치주 매매를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다는 건 투기성의 매매지만 이걸로 수익의 기회를 본다. 맞죠? 어떨 때는 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도 되는데 항상 좀 다른 정보들도 열려 있는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 종목에서 장 시작하기 2분 전이랑 장 마감하기 2분 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예, 그게 진짜 소위 말하는 진짜 매수세와 진짜 매도세의 싸움이거든요. 진짜 매물은 그때 들어온다. 예, 지금 다 가짜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장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단독 기사 계속 검색해본다 했잖아요. 아까 단독 기사를 아침에 검색을 해보다가 과기정통부 장관이 메타 부사장이랑 9일에 만난다라고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캘린더에 저장을 해두죠. 왜냐하면 여기 정부가 메타버스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눈다. 이 제목만 보면 그냥 만난다라고 해도 내용 안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그나마 디테일하게 좀 나와 있어요. 이게 돈이네요. 그죠? 사실 메타버스가 지금 안 움직인 지 좀 오래돼서 맞아요. 네, 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죠. 일단 일정 체크를 하고 제가 미리 사두는 게 아니에요. 미리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미리 사두는 게 아니고 전 벌써 매수 눌렀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척도는 어쨌든 거래 대금 실제로 돈이 들어오냐. 그죠. 그냥 뭐 제가 상상 매매해서 뭐 메타버스 갈 거야라고 막 이제 소위 말하는 음모론 네. 그런 거를 펼치기보다는 한 번 더 체킹을 하고 나서 제 돈을 태우는 게 낫죠. 왜냐하면 저희가 쇼핑할 때도 좀 10원이라도 싸고 뭐 무료 배송하고
뭐 10% 쿠폰 있으면 최대한 뭐 가입해가지고 적용하고 그렇게 구매를 하잖아요. 좀 그게 사실은 내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싸게 사는 게 더 좋으니까 좀. 그쵸. 네. 그러니까 최대한 체킹을 하고 사잖아요. 물건을 살 때. 근데 주식을 살 때는 사람들이 오 맞아요. 그냥 가능하고 딱 눌러요. 100원, 500원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예. 진짜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네, 그죠. 그러네요. 근데 아무 센스도 갈 것 같아요. 일단 얘는 어쨌든 후발주기 때문에 제가 빨리 정리를 할 거예요. 아, 오히려 후발주라. 네, 여기 네. 제가 여기 유라테크 호가를 띄워뒀고 후발주로 아모센스 이렇게 띄워두던지 아니면 지금 2등주가 디스플레이텍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시세를 체크를 해두고 대장주는 정규장이 열리면 10% 이상 갭이 뜨면 VI가 걸려요. 그러면 9시에 거래가 된 게 아니고 9시 2분에 거래가 되니까 그쵸. 일단은 지금 유라테크는 제가 볼 필요가 없죠. 2분 동안에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얘가 VI 걸려 있는 동안 아모센스를 전부 전량 매도할 생각입니다. 싹 다. 네, 그냥 정리해야죠. 후발주니까 좀 천천히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시작했네요. 팔게요. 제 생각보다 갭이 많이 나와서 시간에서 얘가 3% 마감을 했는데 한 6% 주네요. 잠시만. 지금 한 7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고요.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후발주라서 여기 보면 진짜 완벽하게 후발주로 자리를 잡았어요. 와, 어제 사서 지금 개장하고 팔았더니 90만 원, 100만 원 수익이 나셨어요. 대충 후발주는 다 팔았고 이제 네. 유라테크를 얘가 대장주니까 지금 수량이 사실 분할 매도할 수량은 아니에요. 저 진짜 너무 아쉽긴 한데 어쨌든 얘는 대장주라서 상한가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와, 이거 진짜 전일에 사서 이렇게 아침에 파는데 현타 오네요. 정말 이게 남들이 보면 진짜 편해 보여요.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뭐 근데 진짜 편해 보여요. 저도 제 매매가 좋아요. 저도 제 매매가 좋고 너무 안정적이에요. 일단은 저 지금 이거까지 하면 수익률 한 단일 종목인데 27%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분할 매도할 수량은 아닌데 일단 생각보다 시가가 높으니까 좀 때리고 뭐 몇백만 원 있는 거라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하면 최대한 수익 극대화하면 좋으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네, 지금 보면 후발주자가 14%까지 올라왔고 휴맥스 홀딩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거 VI가 없거든요. 지금 갭이 높아가지고. 뭐가요? 좀 분할 매도할 그런 수량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아침에는 변동성이 이렇게 커요. 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파는 게 좀 더 유리한 거죠? 그리고 갭이 사실 뭐 재료가 좋아서 바로 정규장 상한가를 가도 뭐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좀 주면 챙길 생각입니다. 이건 지금 일부러 좀 들고 계시는 거죠? 네네. 뭐 얼마 없고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수익 실현을 해놨으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뭐 좀 아쉽네요. 아쉽긴 아쉬운데
이게 좀 더 많이 못 들어간 게 아쉽긴 하시죠, 이럴 때? 아예 엄청 아쉽죠. 그리고 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루에 200만 원, 300만 원 수익이 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5천 원, 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고, 그래서 아쉽긴 아쉽죠. 근데 이 아쉬움에 지금 정규장에 더 사진 않아요. 그건 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챙길 때 챙겨야죠. 여기서 더 욕심 내면 다 뺏겨요. 지금 이거 어쨌든 제가 이 돈 출금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계좌에 찍혀 있는 숫자일 뿐이어가지고. 저럼 디스플레이 택을 눌렀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왜 잃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냥 컨트롤만 하고. 이제 한 150만 원 정도 남으셨네요. 일단 전일 사서 오늘 팔아서 300만 원 수익이세요. 네, 지금 남은 거까지 하면 한 350만 원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거 이제 정리하시면 오늘 매매는 거의 그냥 이제 오전 매매는 거의 이제 끝이신 거예요? 그럼요. 네. 여기서 더 까먹기 싫어요. 보통 이런 패턴이시죠? 네. 지금 9시 5분이거든요. 대부분 이래요. 근데 사실 이제 유라테크 같은 경우가 대장주고 후발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후발주들이 거래가 막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주도 자기 혼자 멱살을 잡고 밑에 애들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밑에 애들도 어느 정도는 메이킹을 해줘야 되거든요, 시세를. 근데 그러니까 약간 힘이 붙인 모습 같아요. 그래서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그냥 다 정리하겠습니다. 다 정리했고 350만 원 야, 수익 실현해두고 하루에 350만 원. 상한가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저건 안 볼게요. 모르겠습니다. 제 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 다른 업트레이더 분들처럼 막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수익이 엄청 크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말씀처럼 약간 잽만 계속 날리다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정말 큰 재료가 나와요. 그런 거에서 비중을 싣는 걸 좋아하고 지금은 이렇게 꾸준하게 좀 수익 누적시켜 가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하나 아까 복귀창 보여주셨을 때 네. 사는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평선 지지를 보시나요 혹시? 네, 이평선도 보고 이평선도 보지만 그걸 더 보죠. 이제 분봉상의 지지와 저하 그리고 가격의 낙차 정도? 그럼 눌림을 어디서 보실 거예요? 뭐 단기 매매에서 추세가 사는 이평선이 5분선 그리고 10분선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마지막 그쵸. 왜냐하면 단기 추세를 살리는 이평선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데드라인이 20분선. 20분선을 크게 이탈해 버리면 시세가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죠, 다시. 어쨌든 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분봉상 안에서의 패닉이 일어난 거니까 그렇죠. 기준을 20분 보는. 그렇죠. 근데 종가 베팅 할 때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평선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종가 베팅을 하냐면 오전 시장을 못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 오전 시장은 어쨌든 분봉에 대한 데이터가 짧잖아요. 지금 보면 개장한 지 12분이니까 분봉이 12개예요. 그러면 이 12개 내에서 분봉상의 지지와 저항 뭐 이런 걸 찾아야 되고 일봉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제 기준에는 데이터가 좀 적다 이거죠. 확실한 지지로 볼 수는 없다. 오전에 움직였던 것들도 다 지지와 저항의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외바닥을 잡는 거고 오후에는 쌍바닥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 거죠. 그러니까 앞전에 어디 정도의 가격에서 얘가 뭐 횡보를 많이 했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확실히 좀 더 데이터로 치면은 좀 더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먹을 폭은 좀 줄어들지언정 뭐 제가 추구하는 매매가 어쨌든 먹는 폭은 적어도 확실하게 1% 먹을 수 있는 매매면 그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는 비중을 좀 실을 줄도 알아야 되고 기회를 또 잡는. 네네. 근데 그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냥 재료가 나올 때. 되게 어떻게 보면 지루한 매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예측은 미국 시장 생각한 거죠. 이제 지금 썸머 타임이어가지고 미국 시장 종목들이 개별 거래가 오후 5시 되면 거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오후 5시면 저희 장이 정규장은 마감을 했지만 시간의 단일가는 거래가 1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미국 시장을 보면서 스탠스를 조금씩 바꿀 거예요. 만약에 선물이 안 좋으면 그냥 시간의 단일가에서 제 종목을 1시간 동안 분할 매도해서 그냥 포지션 없이 계좌를 현금으로만 넘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간의 단일가에 5시에 서머타임을 딱 봤는데 뭐 AI가 엄청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AI 관련주를 조금은 홀드 해보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날 미국 장이 마감했을 때 AI 관련주들이 미국 시장에 급등을 했다, 약간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또 다음날 아침에 매수 심리세가 발생을 하고 그게 그대로 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갭 먹는 매매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버나잇 했을 때 종목이 갭이 나오는 거에 대한 희열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럼 종가 매매를 잘하기 위해선 분명히 미국 증시도 봐야 된다. 분명히 봐야 돼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물론 오전 매매 하신 분들도 다 볼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막 보조지표 보고 검색식 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안 보고 미국 시장이나 뭐 전반적인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 제가 휴대폰을 보여드리면 바탕화면에 investing.com 위젯을 해놔가지고 여기 나스닥부터 뭐 코스닥이랑 비트코인이랑 뭐 달러 원 약간 이런 식으로 원자재까지 다 확인할 수 있게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정보를 계속 습득하기 편하게 해놓으셨어요, 되게. 맞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말씀대로 구축을 해놨다 보니까 막 그렇게 시세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고, 그 어렵지 않다는 게 시세를 파악한 게 너무 쉽다 이게 아니라 그냥 손쉽게 내가 볼 수 있을 만큼 세팅을 해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종가 베팅할 종목은 오후에 찾으시겠네요, 이제? 그럼요. 지금부터 막 찾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우, 지금부터 어떻게 찾아요? 지금부터 종가 베팅할 거 찾으면 신이죠. 신이에요. 아, 그리고 내동매매 하기 쉽겠네요. 그럼요. 항상 나가기 전에 차트적으로 지금은 예쁜 애들을 이 종가 베팅 리스트에 넣어두고 가요. 나중에 오후에 얘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약간 싹수는 보고 가시네요. 네. 그냥 정말 좋은 뉴스가 갑자기 땅 하고 나오면 저도 사요. 그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10시까지는 그래도 앉아 계신 이유가? 그렇죠. 근데 계속 시세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흘러가나 이 정도만 보는 거예요. 저는 종가 베팅을 할 때 종목의 특성도 봐요. 종목의 특성이랑 종목의 끼도 봐요. 그러니까 이거 딱 비교군으로 뭘 보면 되냐면, 차트가 좀 더럽긴 할 건데 얘가 하이스틸 같은 거 있잖아요. 시가가 11%, 시가가 17%, 뭐 그리고 과거에도 계속 갭이 좋았어요. 얘는 뭐 시가 14%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 유라테크 같은 것도 시가가 뭐 오늘 18%, 19%. 과거에도 끼가 되게 좋았고.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매매는 시가 갭이 나와서 매도를 하는 거니까. 어떤 종목의 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스타일에 맞는 종목인지를 맞아요.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으면 상한가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 상한가 풀려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남들 다 먹다 버린 거 약간 죽는 그런 느낌. 이게 상한가가 터져서 어쨌든 아까 다시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쓰면 가격을 뭐 한 2,700원으로 해볼까요? 2,700원 종가를? 그러면 윗꼬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정도 꼬리가 달린 거는 물린 사람들이잖아요. 본절이 오면은 팔고 싶어 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매물대가 생겨버린 거예요. 저항이네. 그쵸. 저항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종가 매수를 한다 한들 오를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오르면 또 매도세가 계속 나와서 본절 심리가 강해가지고 상한가 마감한 건 그냥 상한가 마감한 대로 내비두고 차라리 종가에 뭐 다른 테마주를 찾아본다던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PD님 아까 제가 갭을 말씀드렸잖아요. 종목에 갭이 있어요? 조금씩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드라마틱한 갭은 없죠. 없어요. 네. 드라마틱. 근데 저는 갭을 추구한다 했잖아요. 이게 왜 갭이 없는지 아세요? 차트상으로 보면 갭이 없잖아요. 네. 근데 얘는 종목이 끼가요. 시간에 잘 올라요. 시간에서. 시간에 오르는데 네. 항상 시간에 다니까 6시 타임이 보합으로 와요. 다 팔고 나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종목이 끼가 그래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면 그냥 갭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실제로는 시간에서 갭에다가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죠. 장외니까. 거래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의 특성을 다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럼 이 라운드는 시간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진짜 더럽다라고 하죠. 이게 저도 보면서 어이가 없는 게 막 3, 4% 이렇게 거래 대금도 잘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항상 5시 50분, 6시 되면 보합 내지 마이너스로 와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종목의 특성이나 끼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인데 그 과거에 뭐 정규장 기준으로도 보면 차트가 윗꼬리가 많은 건 항상 많아요. CJ 시푸드 뭐 이런 것처럼 윗꼬리가 항상 많은 거. 그러니까 밀려요. 시세를 줬다가 계속 밀리는 거. 이런 친구는 계속 이럴 가능성이 큰 거죠. 그쵸. 왜냐하면 차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매매를 할 때 보는 거예요. 차트를 보는데 아 얘는 항상 윗꼬리가 많네? 이러면 그 심리가 생기는 거죠.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면은 때리는 심리, 매도하는 심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종목의 끼라는 건 원래 그 종목의 진짜 그 끼도 있지만 그 과거의 데이터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심리도 다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학습 효과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일단 오전 매매는 이렇게 종료를 하시는 거네요. 네, 이제 오후에 진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시장이 약간 비도 오고 그래서 그런가 분위기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날씨는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카페 가시죠. 10시에 일어나면 일단은 절반 매도하겠습니다. 절반 매도하면 이러면 더 던질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130만 원 정도.